오늘 이제 특별 영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유튜브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반죽 천연발효빵 반죽 만드는 과정도 영상에 담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찍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습 되겠죠? 자, 반죽을 만들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반죽의 목적 딱 떠올라야 돼. 반죽의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빵 반죽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수용성 재료를 용해시키고 불용성 재료는 균일하게 분할시킨다. 자, 세 번째는요. 밀가루 성분. 밀가루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예, 탄수화물과 그리고 단백질이죠.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 5가지, 그리아딘, 글루텐, 메소닌, 알부민, 글로불린, 1에서 2배 정도. 그러니까 단백질 양의 동량 그리고 2배까지 물을 흡수합니다. 그건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물 흡수량이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수분을 흡수합니다. 자, 밀가루 탄수화물, 밀가루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는 손상 전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전분이 있고 섬유질이 있고 팩틴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성분으로서 물을 흡수합니다. 팩틴은 그러면서 좀 이따 하나 생각 팩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섬유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흡수하는데, 그때 이제 전분과 손상 전분이 가장 이제 물을 많이 흡수하는데 전분은 자기 중량의 0.5배, 그리고 손상 전분은 자기 중량의 자기 중량의 2배. 그러니까 손상 전분은 자기 중량의 2배고요. 그냥 손상되지 않는 전분은 자기 중량의 0.5배예요. 자, 그런데 손상 전분은 전체 그 밀가루 함량에 있어서 전체 밀가루 함량에서 4.5에서 8%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들어가야만 별도의 발효미생물의 먹이가 공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기본 재료 4가지 재료만 넣어도 발효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생각났어요. 팩틴이 아니라 펜토산입니다. 실수해서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펜토산인데 펜토산은 자기 중량의 15배의 물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성분, 전분, 손상전분, 펜토산, 그리고 섬유질, 이런 것들이 물을 흡수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물 흡수량이 또한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 사이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흡수 혹은 수확.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관점에서는 수확, 그리고 그 다음에 제빵사의 관점에서는 반죽에 물을 집어넣는 게 되니까 가수율, 그 다음에 밀가루의 관점에서 보면 흡수, 이렇게 흡수 같은 말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용어가 틀려요. 그런 흡수, 수확, 가수를 만드는 거예요. 가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반죽하는 과정에서의 목적은 또 뭐냐? 글루텐을 생성 발전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계적 숙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루텐의 생성 발전이고, 이걸 뭐라고 하면 숙성, 분해예요. 아셨죠? 분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계적 숙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반죽 속에 산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산소를 집어넣는 이유는 2가지. 발효미생물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탄성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산소의 함량. 이것이 믹싱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믹싱을 하는 목적, 반죽의 목적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빵을 만들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그 목적을 수행하는 믹서기를 고르는 거예요. 믹서기는 세상의 믹서기가 다 똑같지가 않아. 어떤 믹서기는 글루텐의 생성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믹서기가 있고요. 어떤 믹서기는 반죽 속에 산소의 혼입량을 높이려고 하는 믹서기가 있고요. 어떤 믹서기는 뭐다? 그 2가지의 절충점을 구현하려고 하는 믹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자형 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L자형, 훅 자체가 L자형. 훅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회전 그 방식이, 회전 축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훅의 형태.
빵 반죽은 훅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훅을 어떤 훅을 쓰느냐에 따라서 회전축이 같다 할지라도 반죽에 구현되는 성질이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반죽 속에 산소를 많이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스파이럴, 나선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반죽에 단백질을 많이 발전시키고 싶다? L자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절충점이 뭐냐? 핀 믹서, 암 믹서라고 하는 반죽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딱 들어 올리면서 산소를 집어넣고 툭 치면서 글루텐을 생성시키는 믹서기. 이렇게 어떠한 원리,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이것을 어떤 초점에 맞춰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정해지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빵은, 어떤 반죽은 글루텐의 초점, 어떤 반죽은 산소를 혼입시키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자, 부재료, 밀가루,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발효 시간이 짧아지는 빵들은 밀가루 단백질의 양이 적으면서 빵의 골격을 만드는 글루텐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글루텐을 발전시키는 믹서기가 좋아요. 그래서 L자형 믹서라든지 회전축이 수평으로 된 수평형 믹서를 써요. 아셨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해서 대박을 낸 회사가 있어요. 거대 기업이 된 데가 있단 말이야. 식빵은 어떻게 찢어져야 돼? 닭속결처럼. 닭속결이 무슨 뭐 마법 계약물 그런 게 없어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에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파워의 믹서기, 반죽을 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믹서기로 해주면 닭속결처럼 찢어지는 거예요. 뭐 발효를 많이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 쉽지, 야 반죽량이 조금일 때 뭐 우리 같은 믹서기도 되지만 반죽량을 많이 해가지고 몇만 개, 몇십만 개를 만들어서 파는 대기업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낸 회사가 있죠. 제일 먼저 해낸 회사가 있어요. 해낸 회사가 옛날에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배우면서 그 취미로 그냥 배우러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비행기 조종사 되기 전에 뭐였냐면 그 제빵회사에서 연구실에 있었대요. 연구실에 있었다길래 왜 연구실에서 뭐 했냐니까 자기는 닭속결처럼 찢어지는 식빵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지. 그 시범도 딱 보여줬어요. 네, 됐죠? 그래서 한번 그분 생각나. 그게 그렇게 어렵다. 어렵죠 당연히. 왜?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기계적 특성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만 보다 그 닭속결처럼 찢어진 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죠. 이게 다 공부야. 이 원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에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딱 보고 그것은 어떤 빵 만든 전체 과정에서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지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될 빵은 저율배합빵, 기본 재료만 들어간다든지 부재료가 들어가도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그러한 함량의 이제 부재료가 들어가는 빵들, 그래서 장시간 발효시키는 빵들, 이런 것들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파이럴 믹서를 쓰는 거야. 아셨죠? 스파이럴 회전시키면서 그 안에다가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스파이럴이 나선형이니까 뭐야? 글루텐이 잘 생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믹싱 볼이 역방향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글루텐을 발전시키면서 글루텐 믹싱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거 노력을 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믹서기가 어떻게 달라진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과연 천연발효 빵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믹서기가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기기 장비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셨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인 거야. 주어진 상황. 여러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아셨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저도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프랑스 사람 따까리를 하면서 프랑스 기계로만 아셨죠? 쫙 프랑스 손님, 프랑스 대사관에서 그런 데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25년 전 얘기예요. 또 오래전 얘기라. 자, 가끔 꿈에서도 빵 만드는 꿈을 꾸는데 진짜로 그런 꿈 꾸는데 하여튼 그게 애틋한 게 이제 산풍이 무너져서 이렇게 애틋하게 가끔 생각이 나가죠. 안 무너지고 그때 퇴사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너져서 제가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댓글 달지 말라는 얘기야. 개소리 같은 거 올리는 사람 되게 싫어해. 나는 한방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보면 다 알아. 책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내 책 사게 돼 있어. 내 책 사게 돼 있어. 알고 싶으면 내 책 사게 된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빵이 어떤 유의 빵이냐에 따라서 그 믹싱의 목적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느냐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빵이 전부 다 저일배합 장시간 발효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밀가루는 어떤 종류의 밀가루인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유기농이 좋겠지 당연히 그 밀가루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냐면 이 발효 미생물이 적게 들어가잖아. 유기농에는 뭐야? 그 미생물의 그 활력을 저해시키는 그런 보존료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유기농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미생물도 우리가 직접 배양하고 개체수도 적은데 발효 시간이 더 길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반죽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믹서기의 기종은 어떤 기종이어야 되겠어? 스파이럴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제 답이 나오잖아 이제. 그치? 딱 나오잖아. 어떤 믹서기를 써야 되는지 딱 나오는 거지.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효력이 저쪽을 맞추면 산소 함유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파이럴 믹서를 써야 돼. 근데 뭐 안 되면 시간으로 때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시간인데 나야 뭐. 일반 세도 그렇고. 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보여. 자, 그러면 이제 반죽의 목적과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빵의 특성에 따른 목적에 있어서 부과돼야 될, 강조돼야 될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어떤 기종의 믹서기로 써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주어진 상황에 그냥 맞춰서 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주어진 상황이 회전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버티컬에다 그 다음에 훅은 L자형이야. L자형은 글루텐이 빨리 반죽 숙성이 기계적 숙성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온 거야. 중속으로 돌리는 시간 어떻게 해야 돼? 적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재료를 혼합하는 시간이 그렇지? 이해했죠? 이게 정답이 아니야. 봐봤자 영상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믹서기가 다르고 뭐 기종도 다른데 내 방법은 나의 주어진 조건의 방법일 뿐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쓰여지는 믹서기는 그 조건은 반죽량도 또 영향을 또 미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유의 빵을 만들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는 건 좋으나 정확하게 따라하다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는 발효 과정에서 반죽이 어디로 들어가요? 냉장고로 들어가. 냉장고로 들어가니까 믹싱을 최종 단계까지 해도 돼. 반죽이 툭툭 쳐지잖아. 그러면 이제 냉장고로 들어가면 탄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쭉 그냥 다이렉트로 남는 게 시간이야. 7시간, 7시간 정도 막 시간이 남나 봐. 그래서 쭉 반죽 쳐서 7시간 안에 빵을 만들겠대. 그러면 이 방식으로 최종 단계까지 믹싱하면 빵이 퍼져요. 탄력 있게 쳐야지. 그죠? 온도도 낮춰야 되고. 나는 온도가 좀 높게도 쳐. 왜? 온도가 높으면 바로 냉장고에 집어넣고 온도가 낮으면 두 개 좀 폈다 집어넣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절하면 또 된다고. 그러니까 온도를 미친 듯이 안 맞춰. 아셨죠? 중간에 냉장고에서 넣는 시기로 반죽이 완성되고 실온에 있어서 있다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조절해가지고 내가 이거 몇 년째 7년 차는데 수업을 적당히 맞춰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항상. 맨날 똑같은 패턴을 하니까. 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냉장고에 앉는다. 그럼 내 방법으로 했다가 빵이 어떻게 돼? 퍼져. 그럼 또 댓글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셨죠? 그리고 또 내가 오전 수업과 저녁 수업이 또 틀려. 저녁 수업은 48시간, 72시간마다 만나고 오전 수업은 21시간마다 만나요. 3시간 후에 헤어졌다가 3시간 수업 받고 헤어졌다가 21시간에 다시 만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반죽을 쳐서 19시간 정도, 20시간에서 19시간 정도를 내가 관리해줘야 돼. 1차 과정.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크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실온에서 넣은 다음에, 실온에서 키운 다음에 어떻게 냉장고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냉장고에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믹싱이 조금 중간에 놔두는 시간이 다르죠. 믹싱은 뭐 똑같이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값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종이 상태에 따라서 반죽의 되기도도 틀리고 글루텐의 발전 정도도 틀려요. 그래서 종이 샤워 종이냐 원종이냐에 따라서 이 글루텐의 발전 시간이 정확하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pH가 이게 샤워 종이 이제 낮기 때문에 글루텐이 빨리 발전이 돼요. 그 기계적 숙성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원종은 상대적으로 기계적 숙성이 상대적인 걸 조금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종은 뭡니까? 원종은 이제 사전 반죽이잖아요. 묽은 사전 반죽이기 때문에 글루텐이 있어요. 글루텐이 있으니까 재료들이 균일하게 이동하는데 방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좀 오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속으로 6분 오래 돌려요. 아시죠? 이게 없으면은 저속으로 4분뿐이 안 돌려요. 그래서 재료를 균일화시키는데 몇 분이면 다 돼요? 4분. 4분이면 돼. 근데 가루 재료만 가루 재료 빼고 가루 재료와 액체 재료를 함께 균질화시키는 것은 3분이면 균질화가 끝나. 근데 몇 분에? 6분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4분이라고 했던 것은 그 사전 반죽, 앞선 반죽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료 균질화를 4분이라고 했던 것은 저는 가루 재료만 1분 돌리고 그 다음에 액체 재료 집어넣고 3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재료가 균질화되는 데는 3분인 거예요. 그렇죠? 3분인데 저는 몇 분을 하는 거예요? 6분을 해요. 6분을. 왜 그런다고요? 원종의 글루텐이 있으니까 재료들이 잘 이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돌리면서 균질화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루텐이 발전시킨 최종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이 사전 반죽이 안 들어갈 때 사전 반죽 시간, 저한테 다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앞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자, 몇 분이 걸리냐면 유지가 들어가기 전에 2분 돌렸죠. 그리고 글루텐을 발전시키는데 최종 단계까지 5분 돌렸죠. 그럼 총 몇 분이에요? 7분. 7분 걸리죠. 7분. 7분이 여기가 사전 반죽이 안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최종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7분을 믹싱을 했어요. 그런데 몇 분 했습니까? 4분.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이 걸리느냐? 원종의 글루텐이 생성되어 있고 원종의 pH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루텐의 발전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또 모든 조건이 같다 할지라도 반죽의 pH에 따라서 글루텐의 기계적 숙성 시간이 영향을 미친다. 아셨죠? 네, 영향을 미쳐. 그래서 그렇게 7분이 아니라 몇 분? 4분 돌려서. 자, 그리고 이제 넣는데 이제 믹서볼에 이제 재료를 투입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사전 반죽이 들어가지 않을 때 재료를 투입할 때 가장 고민하면서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재료의 균질화이기 때문에 먼저 이질적인 재료들이 어떤 재료가 있으며 이 이질적인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게끔 나는 어떤 조작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 자, 빵 만들 때 들어가는 이질적인 재료는 첫째, 액체와 고체, 가루 재료와 액체 재료로 크게 나누어지지. 그 다음에 같은 가루 재료를 하더라도 용해성, 물에 녹는 재료가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죠? 물에 녹지 않는 재료로 대표적인 게 분유와 제빵 계량제. 그치? 그러니까 물에 녹는 재료는 설탕과 소금. 그럼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루 재료가 밀가루가 물을 흡수하죠. 그럼 자, 여기서 물에 설탕과 소금이 녹아서 그걸 진용액 상태라고 그러는데, 진용액 상태가 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물에 분유가 풀어지고 계량제가 풀어지고 균일하게 분산되는 시간과 그리고 밀가루 단백질과 전분과 그리고 손상전분과 펜토산에 흡수되는 시간과 어느 게 제일 빠를까? 밀가루의 성분 중에서 단백질이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금이라든지 설탕이 녹는 시간보다도 분유가 물에 풀어지는 시간보다도 제빵 계량제가 물에 풀어지는 시간보다도 뭐가 제일 빨라요? 단백질이 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게 돌리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액체제로 집어넣고 천천히 돌려서 흡수를 쫙 시키는 거예요. 흡수를 시키기 전에 용해를 시키고 흡수가 되게끔 가능한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내가 그 목적을 믹싱을 할 때 목적을 먼저 딱 정해놓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행위들, 그 방법들에 대해서 딱 나열해놓고 그리고 내가 그 목적줄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이 균질화도 중요하지만 미생물의 활성을 저해시키는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로 이질적인 재료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트와 직접 닿으면 이스트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재료, 분유, 제빵계량제, 설탕, 수분. 그러니까 띄워놓죠. 첫 번째 지금 이질적인 재료 뭐라고 얘기했어? 가루재료, 액체재료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야? 이스트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로 나눴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은 액체 재료를 할지라도 물과 기름이에요. 그죠? 물과 기름. 자, 물과 기름은 동시에 집어넣는 거와 나누어서 투입하는 게 어때요? 균질화에 있어서 나누어서 투입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물과 물이 불용성, 수용성 재료를 용해시킨 다음에 밀가루 성분 사이로 스며들어서 하나가 된 후에 유지를 집어넣어 그 위를 피복을 시키는 거. 그래서 글루텐을 생성시킨 다음에 유지를 집어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물질 구조를 만들고 그 이상적인 물질 구조는 빵을 만들고 난 뒤에 결합수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자율수의 생성 비율을 떨구는단 말이야. 발골 모자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의 결합수와 자율수의 비율. 결합수와 자율수의 비율에 있어 믹싱을 조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율수의 비율이 아닌 결합수의 비율을 높이고 또 높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발효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자율수의 비율이 아닌 결합수의 비율을 높이고 결합수의 비율이 높아지면 노화가 더뎌지고 빵의 저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이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집어넣는 것보다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이 컴포더의 쪽 발효 미생물이잖아. 발효 미생물이니까 발효 미생물 넣고 그 다음에 발효 미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2번의 재료를 넣었잖아요. 지금 1번을 뭘로 잡았어요? 발효 미생물. 두 번째 이렇게 넣죠. 그다음 나머지 재료 그 가루 재료를 3으로 잡고 3으로 잡았지. 그 다음에 액체 재료를 4로 잡았어요. 근데 올리브유를 별도로 넣지 않는 이유는 뭐다? 글루텐이 너무 빨리 형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올리브유, 그래도 올리브유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아셨죠?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아셨죠?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액체 재료를 먼저 집어넣고 여기서 3번 재료 있잖아요. 3번 3번에 4번 재료를 먼저 집어넣고 가루 재료 집어넣고 그 위에 원종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가루가 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집어넣어요? 제일 먼저 종반죽을 집어넣고 그 위에 가루를 집어넣고 액체 재료를 집어넣어야만 이게 접착이 잘 돼요. 그러니까 글루텐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선 반죽에 물이 먼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잘 섞이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가루 재료가 먼저 들어가는데 그 가루 재료들 중에서도 이스트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애들이 있고 발효 미생물의 활력이죠. 여기서는 이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발효 미생물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재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재료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재료를 먼저 피복을 시키고 우유를 덮고 그 다음에 이 이스트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가루 재료를 집어넣고 액체 재료를 집어넣고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책 사서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시연하는 장면 좀 찍어주시기. 자 그러면 순서대로 넣어주세요.